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스의 겨울의 벚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우정,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소대와 2소대는 전사자를 실어 나르고 능선을 따라 쓰러진 소나무 덩어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벙커에 대한 공격은 불과 50분 걸렸지만 미국인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서머시 중위는 임시 구국소를 세웠습니다. 강인한 의무병인 페드로 라미레스 상병은 1시간 후 총상으로 죽은 자들과 합류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기관총의 엄청난 일제 사격으로 잔혹하게 진압되었습니다. 존스 중령의 공격은 구스넥으로 진군하면서 북한군의 정면 진지에 가까워졌습니다. 서머셋 중위는 살아남은 병사들을 모아 다음 목표인 서쪽 측면을 통한 쥐의 정상, 능선을 따라 반마일 더 올라가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좋아요. 정상까지 능선을 공격하겠습니다. 대대가 지금 구스를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적의 사격이 아무리 강해져도 계속 전진하세요. 남자들은 땅에 눕거나 무릎을 꿇고 그저 집에 가고 싶었을 뿐이었고 오직 생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즉, 그들과 쥐의 정상 사이에 있는 모든 빌어먹을 놈들을 죽여야 한다는 뜻이었다. 28명이 남았습니다. 중위가 소리쳤다. 저는 이 소대를 이끌고 능선을 따라 공격팀을 이끌겠습니다. 피어스는 1소대의 나머지를 이끌고 화력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30야드 떨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공격은 능선을 따라 진행되었고 서머시 중위가 선두에 섰습니다. 공격팀은 지원팀의 어무 아래 전진했고 지원팀은 공격팀의 어무 아래 전진했습니다. 밀고 덮고 밀고 덮으며 능선의 남서쪽 끝에 있는 거짓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살상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정확히 8시 30분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불과 5시간 30분 전에 깨어났습니다. 퍼킨스, 피시먼, 헤세, 딕슨, 라미레즈를 죽인 5시간 30분이었습니다. 서머싯은 바위 노두의 엄폐물 아래에서 병사들을 멈추고 마지막 기동을 지시했습니다. 수많은 적의 여우굴이 그 지역에 널려 있었습니다. 식힌 북한산 담배꽁초, 쓰레기, 불구덩이, 인간 쓰레기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지만 바로 근처에는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적은 존스 대령의 정면 공격팀의 모든 가용한 총을 집중시켰고 측면 기동이 그들에게 밀려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머싯의 위치 너머로 능선이 급격히 바위 투성이의 고원으로 올라갔다. 그런 다음 다시 떨어졌다가 4분의 1마일 위쪽 경사로 정상에 도달했는데 그곳에서 여러 적군이 돌아다니며 미군의 진격을 가로채는 기관총 사수들에게 탄약을 공급했다. 산 정상 너머로 지평선의 추악한 바깥쪽 끝에서 모이고 있는 하늘은 어둡고 무겁고 사악해 보였다. 태풍 사만다의 바깥쪽 뒤가 쥐를 향해 달려들었다. 악의적인 원을 그리며 소용돌이치는 빽빽하고 우뚝 솟은 수직 정나눈이 짐승의 얼굴을 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머싯은 바위 절벽 뒤에서 화력 지원 및 공격팀을 조직했습니다. 물을 챙기고 탄약통에 탄약을 더 넣고 공격하기 전에 무기를 확인하세요. 남자들은 물통에서 탐욕스럽게 물을 마셨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몰랐다. 전과 마찬가지로 그 고원까지 힘차고 빠르게 나아가라 중위가 말하며 정상에서 150피트 떨어진 3개의 거대한 바위로 표시된 고르지 않은 지형을 향해 발사 스웨거 스틱을 가리켰다. 2소대는 그 3개의 바위까지 가서 1소대의 진격을 엄호할 것이다. 준비되었나? 남자들은 무기를 꽉 움켜쥐었고 어떤 남자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화력 지원팀의 보호 아래 공격팀은 능선을 따라 바위까지 달려가 지원팀의 진격을 보호하는 방어 위치를 확립했습니다. 남자들은 쥐의 거칠고 연한 등에 얼굴을 아래로 하고 누웠는데 지금은 정상에서 불과 150피트 떨어져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을 응시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목숨을 위해 기도했다. 그들은 모두 힘들게 숨을 쉬며 몸의 모든 모공에서 짜릿한 진흙을 땀으로 흘렸다. 다가오는 태풍으로 인한 질식할 듯한 열기와 습기가 그들의 폐를 질식시켰고 그들의 심장은 격렬하게 쿵쾅거리며 공포에 목이 메었다. 설명할 수 없는 흥분이 그들의 호흡을 재촉했다. 정상은 지옥으로 날아가 버렸고 저기 위는 추했고 그들은 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광경을 싫어했고 그 신성함은 배신당했다. 강철과 무장에 의해 찢겨졌다. 그것은 단순히 한 군대에게 다른 군대보다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했다. 바람은 이제 격렬하게 불었다. 악마적인 습기 속에서 썩고 구더기가 들끓는 시체의 악취를 실어갔다. 그 광경은 너무나 비인도적이면서도 인간적이어서 그 모독적인 영혼이 그들을 들여다보며 혐오감에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잭은 정상 근처에서 격렬하게 오가는 싸움의 으르렁거림을 경청하며 땀 흘리는 손바닥으로 M1의 단단한 검은 호두 줄기와 스테인리스 스틸 배럴을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소총을 손가락으로 감쌌다. 그러자 그는 잠시 자신의 위치를 잃었고 대대와 함께 구순에게 있는 것으로 환각을 느꼈고 그들의 전투가 그의 눈앞에서 펼쳐졌다. 먼저 그는 그들이 공격과 지원 대형으로 쥐를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참호를 파고든 적군이 불타는 뜨거운 러시아 납탄, 박격포, 수류탄으로 그들을 맞섰다. 그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맙서사, 그들은 죽어가고 있겠지.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악몽처럼 그의 귀만이 그의 비명을 들을 수 있었다. 로버트, 빅 빌번스, 월터 에벗, 마이크 머피, 그리고 다른 소년들은 구순에게 있었고 허킨스는 이미 죽었다. 잭은 선망에 시달리고 속이 메스꺼워졌다. 아드레날린의 파도가 그를 덮쳐 통제할 수 없는 공포에 기름을 부었고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도와야 해, 도와야 해, 빌어먹을 도와야 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상에 올라가서 친구들이 학살당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쿠크를 죽이는 것이었다. 서머싯은 각 병사가 앞에 있는 사람 뒤에서 15피트 떨어져서 공격을 위해 자신의 부하들을 배치했습니다. 튼튼한 체구의 대머리 알코올 중독자이자 뉴기니와 필리핀의 전투 참전 용사인 프랭크 존슨 상사는 M1과 파인애플 수류탄 2개를 준비했습니다. 중위, 제가 공격을 이끌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빌어먹을 놈들을 쏘고 싶어요. 그는 자원했습니다. 아니, 피어스가 돌격을 이끌 거야. 그는 빠르고 최고의 컨디션이야. 존슨, 너는 포메이션의 중앙을 차지하고 나는 마지막으로 갈게. 좋아. 나머지는 피어스를 따라가 15피트 간격으로. 잭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와 미치코는 가마쿠라의 사찰 경내의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꿈처럼 그의 다리는 격렬하게 앞으로 휘둘리며 통제할 수 없이 정상을 향해 달리고 달렸다. 4명이 뒤따랐고 각 군인은 앞에 있는 남자 뒤에서 15피트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돌격하는 총검으로 길을 가리켰지만 잭은 이제 그의 부하들보다 훨씬 앞서서 미친 듯이 혼자 달렸다. 그는 기관총에서 나는 굉음을 들었지만 계속 경사면을 달려 올라갔다. 북한군의 짧고 적절한 폭발이 돌격하는 4번째와 5번째 남자에게 명중했다. 마이클슨 일병은 가슴에, 번스 상병은 이마에 명중했고 그는 생명 없이 땅에 쓰러졌다. 서머싯과 존슨은 북한군 기관총 사수를 찾아내 M1로 그를 잡았다. 그 다음에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은 마치 사형대에 가는 것처럼 자살 임무인 것처럼 즉시 굳어버렸다. 가라, 젠장, 존슨이 소리쳤다. 그리고 줄을 서 있던 다음 남자가 돌격했고 그 다음 사람이 15피트 간격으로
몇몇이 욕설을 외치며 돌격했고 북한군 총리 리처드 워시 일병의 오른발과 허벅지를 쳤습니다. 그놈들이 날 잡았어. 그리고 월시는 성화시스로 쓰러졌고 중위는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습니다. 한편 잭은 정상 아래의 마지막 가팔은 경사에 도달했고 존슨 상사가 경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잭은 땅에 눌려 누워서 헐떡이며 숨을 고르고 다음 움직임을 위해 마음을 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산까지 세고 남은 50피트의 느슨한 바위 쉐일을 기어올라 반대편 경사면에서 적이 점령한 지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3명의 북한군이 기관총을 둘러싼 참호에 앉아 구스넥을 통해 공격하는 미군에게 사격을 가했습니다. 콱각, 콱각. 적의 기관총 사수들은 잭에서 20야드 떨어진 경사면에 누워 있었고 미국인들이 후방에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잭은 오른쪽 어깨 너머로 돌아보았고 존슨과 다른 사람들이 마지막 50피트를 힘겹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얼굴이 붉어지고 당황한 채로 렛의 꼭대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잭은 수류탄에서 핀을 뽑아내어 사수들의 경사로에 던졌습니다. 그는 즉시 왼쪽으로 돌아서서 존슨의 엉덩이가 오른쪽에 있는 다른 기관총 부대의 M1 소총을 쏘는 것을 알아챘고 총알이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를 휘두르기 전에 말입니다. 대머리의 존슨 상사는 손상된 몸을 경사로 굴리며 병사들에게 격려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서 그 새끼들을 죽여. 공격대의 나머지가 능선에 도달하여 자동 무기와 수류탄으로 적과 교전하면서 잔혹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반대편 경사면을 내려다보는 사격선을 만들었습니다. 땅에 눌려 누워서 그들은 적과 소리칠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북한군이 명령을 내리고 무서운 휘파람을 불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몇 분 만에 트림총이 3명을 마쳤고 그들은 경사면으로 후퇴했는데 그곳에서 네브래스카주 링컨 출신의 20세 의무병인 레니 굿맨 상병이 부상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빌어먹을 벙커에 75mm 무반동포를 장착해 무반동팀은 치명적인 로켓 2발로 대응하여 기관총을 침묵시켰습니다. 몇 초 후 적의 트림총에서 발사된 총성이 왼쪽 측면에서 들려왔다. 잭은 왼쪽 귀에 날아온 총알에 맞춰 수류탄을 던졌다. 수류탄 폭발로 트림 총잡이가 죽었지만 다른 2명의 북한군이 경사면을 달려올라가 미국인을 향해 허리를 꼿꼿이 폈다. 서머싯은 M1 소총으로 1명을 배에 쏘았고 다른 1명은 쓰러져 경기관총에 맞아 죽었다. 잭은 소총병의 줄을 따라 뒤로 돌아가서 군인들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멍을 막았습니다. 벤슨과 슈미트, 죽은 자와 부상당한 자에게서 탄약을 꺼내서 나눠줘 그는 소리쳤습니다. 근접 전투는 계속되었고 적의 기관총은 구스넥에서 사격을 돌려 측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출신의 수줍어 보이는 19세 유대인 소년 페리 사이먼 사병이 전선의 가장 오른쪽에서 수류탄을 뽑았습니다. 적이 박격포 부대가 있어 그는 소리친 다음 수류탄을 적군 부대에 던졌습니다. 그 개자식들을 잡았어 그는 등을 향해 돌진하는 폭발에 맞아 즉사하기 전에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M1을 위로 돌려 북한군을 총알로 가득 채웠습니다. 잭은 전선을 따라 뒤로 돌아가서 병사들을 살폈다. 맨 왼쪽에는 하와이 마우이 출신의 튼튼하고 가죽 같은 피부의 파인애플 농부인 일병 히데오 타무라가 산등성이를 따라 달려내려갔고 파편에 맞은 상처로 얼굴에 피가 흘렀다. 수류탄 파편이 잔디 깎는 기계처럼 그의 두피를 베어 4인치 길이의 털이 없는 피 묻은 긁힌 자국을 남겼고 그 상처로 인해 그의 얼굴과 목이 빨갛게 변했다. 잭은 피를 닦고 붕대를 감은 다음 전선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타무라는 웃으며 달려가 적과 맞섰다. 사병 라이센더 카터는 전선 중앙에서 적의 기관총 사수에게 BAR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그는 경사로를 따라 엉덩이로 사격하며 탄약을 요구하고 적을 조롱했습니다. 올라와, 멍청이들아, 남자답게 싸워.
땅에 엎드려 카터, 잭이 소리쳤지만 카터는 빌어먹을 놈들이 대가를 치를 거야 라고 소리쳤다. 카터의 절친 프랭크 앤더슨 사병이 죽어서 불과 20피트 떨어진 곳의 땅이 붉게 물들었다. 그러자 적군 병사가 능선 반대편에서 뛰어내려 죽은 사람의 탄약을 벗기고 있던 잭 위에 떨어졌습니다. 북한군은 잭의 허리를 잡고 그를 땅에 눕히려고 했습니다. 카터는 경사면을 내려오며 소동을 보고 북한군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비명소리에 놀란 북한군은 돌아서서 카터의 BA 아래 단단한 나무자루가 그의 머리 옆에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터는 잭에게서 탄약을 빼앗고 사격선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많은 북한군이 능선을 따라 달려와 측면 공격을 맞이하면서 앞뒤로 싸우는 일이 계속되었지만 1군과 2군은 맹렬한 자동 소총 사격, 수류탄, 백병전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한편 성어세충이는 나머지 병력을 적의 주요 사격선을 전략적으로 볼 수 있는 안장으로 재배치했는데 정상에서 약 300피트 떨어진 경사지였습니다. 그는 병력의 절반을 능선을 엄호하도록 배정했고 잭과 나머지는 북한군이 측면 기동에 대응하기 위해 경사지를 오르려고 시도하는 동안 남쪽 측면을 엄호하도록 배정했습니다. 지금은 10시 30분이었고 정상에서 보면 부산 교두보 전체가 하나의 대규모 총격전으로 번진 것 같았다. 1소대와 2소대는 수류탄을 던지고 북한군을 향해 경사면 아래로 무기를 발사했다. 그 사이 대대는 거의 목을 맹렬히 밀고 들어가 참호를 파고 있는 적군을 향해 경사면 위로 사격했고 북한군은 양방향으로 사격했다. 그리고 경사면 아래로 존슨 소령은 주요 저항선에 포격을 가했고 넷을 넘어 역경사로 높이 포격하여 북한군을 예비군으로 고정했다. 그리고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24사단과 25사단은 낙동강을 따라 적이 6사단과 7사단과 교전하여 중포와 셔먼 전차로 맹렬하게 돌격했다. 이 공세는 북한군의 주요 저항선을 구부리고 넷에서 적군을 끌어내어 포위당하지 않도록 측면을 지원했다. 잭은 구순액과 북한군을 내려다보는 사격선에 그의 팀을 배치했고 북한군과 전진하는 대대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는 경기관총과 박격포 분대를 배치하고 북한군을 후방에서 공격했다. 그는 대대가 경사면을 따라 돌진하며 고정 총검으로 적과 정면 공격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적은 기관총, 막대 수류탄, 트림총, 소총으로 그들의 공격에 맞섰다. 사람들은 사방에 쓰러졌고 죽거나 다쳤다. 군인들은 도움을 주었고 저격수와 기관총 사수들이 그들을 잡았다. 연기, 소음, 혼란, 피해 행렬이 전장을 삼켰다. 게티스버그 전투에 불길한 장면이 나타났고 그러자 미군의 공격이 갑자기 멈췄다. 몇 초 후 거대한 짐승 같은 사자의 포효가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런 다음 시속 5,000마일로 이동하는 존슨 소령의 155mm 곡사포 포탄이 렛을 향해 엄청난 울부짖음으로 울부짖으며 올라갔고 북한의 요새의 정면으로 폭발했습니다. 땅이 몇 분 동안 흔들렸고 쥐는 연기, 먼지, 돌, 피, 그리고 깨진 뼈를 토했다. 대대는 총검으로 벙커를 공격했고 허리에서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졌다. 수백 명의 북한군이 굴과 벙커에서 죽었다. 수십 명이 진지를 포기했고 1소대와 2소대가 뒤에서 그들을 베어버렸다. 잭은 M1로 12명을 죽였다. 콱각, 콱각, 콱각.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